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수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수국을 다루는 이유는 여름이 이제 수국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이 수국이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심어지고 있어서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방관이나 아니면 사기업에서도 이 수국을 테마로 한 대규모 정원들을 많이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국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사실도 이미 많고, 수국에 대한 지식도 일반인의 수국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국에 대해서 벌써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수국이 너무 흔하다, 여름에 심을 건 수국밖에 없다. 저희 매장만 해도 이제 수국이 거의 달아서 여름에는 왜 매장에 수국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국을 조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수국이라는 건 워낙 이 품종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이 쓰임새도 너무 다양해서 이 수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기획을 하게 됐고, 지금부터 이제 수국 완전 정복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몇 회차에 걸쳐서 수국을 다룰 텐데, 먼저 수국의 가장 기본인 수국의 종류와 그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국들이 있는데 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요. 지금 보면 다 모양이 다른데 이 수국 안에서 분류된 총 한 5가지 정도 되는 이 수국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특성이 뭔지, 정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룰 수국은 이제 마이크로필라라는 수국입니다. 이 마이크로필라라는 수국은 보시다시피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려진 수국이에요. 국내에서는 원예수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이크로필라 수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영어로는 큰잎 수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이파리가 두껍고, 이파리의 나리, 이파리의 테두리가 깻잎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장 구분하기가 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로필라 안에는 흔히 분류를 하는 게, 꽃으로 분류를 하는 게 세라타라고 하는 산수국과 마이크로필라 모페드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피는 마이크로필라 수국, 그 다음에 레이스캡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는 다 지고 없지만 왕관처럼 안에는 진짜 꽃이 있고, 그 주변을 두르는 장식화라고도 하고 불림화라고도 하는 이제 가짜 꽃이 테두리를 이렇게 두르는 형태로, 이렇게 3가지로 총 분류를 할 텐데요. 이 마이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절화용이나 실내 정원용이나 뭐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엔들리스 썸머라는 시리즈, 아니면은 뭐 겹수국, 투게더나 이런 것들, 아니면 메구미, 이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필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꽃이 동그랗고 약간 톱니가 있고 이파리가 약간 두꺼운 질감이 있는, 탄력이 있는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광택도 있어요. 근데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월동을 못합니다. 월동을 잘 못해서, 월동을 하더라도 이파리만 나고 꽃은 안 피거나, 아니면은 월동을 못해서 나무가 다 죽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라 수국은 정원종에는 많이 쓰질 않았고, 인테리어나 아니면 절화용으로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엔들리스 썸머라든지 그 외에 뭐 LA 드림이라든지 이렇게 월동을 할 수 있는 원예수국들이 개발이 돼서 최근에는 정원에도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이나 산수국이나 이런 수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개화량이 적어서 아직까지는 정원에 적극적으로 중부권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로필라 노멀리스라고 하는 왕관 모양으로 피는 것들은 성질만 다 똑같고, 마이크로필라와 성질이 다 똑같지만 꽃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세라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산수국입니다. 산수국은 마이크로필라에 속하지만 꽃이 작고 잎도 작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꽃이 작고 잎이 작고 월동에는 강한 성질이 있어서
정원에서도 쓸 수 있는 유일한 마이크로필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로필라 계열의 특징이 대부분 그렇지만 너무 밝은 양지보다는 반음지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잎도 작고 꽃도 작습니다. 잎도 작고 마이크로필라처럼 막 이렇게 풍성하게 피는 걸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월동이 강한 대신에 꽃이 좀 작구나, 산수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텐데, 이 산수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은 개량이 많이 되면서 꽃이 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로필라와 산수국과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요즘은 사실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필라와 이 세라타를 교잡을 해서 꽃도 크고 월동이 잘 되는 것들을 개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이제 그런 품종들이 더욱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수국들과 달리 이 마이크로필라 수국에 속한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산성이다, pH 5.5 기준으로 했을 때 산성으로 속한다 라고 하면 꽃은 파란색 계열을 필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으로 가까워진다 하면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파란색은 아직 그런 품종은 없습니다만, 붉은색 계열 품종들은 개량이 많이 돼서 산성이라고 해도 완전히 파랗지 않고 약간 자주색이나 보라색 정도로만 이제 변하는 이런 품종들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목수국입니다. 이 목수국도 이제는 대중화가 많이 된 품종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는 월동을 강하다는 수국으로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가 된 편이고요. 목수국은 보시다시피 파니클 하이드렌지아라고 또 불리는데, 하이드렌지아 수국이고, 파니클이라는 건 원추형 꽃, 그러니까 원뿔형으로 자라는 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있는데, 목수국은 대부분 이제 원추형 꽃을 피우고요. 그런 다음에 이파리가 훨씬 작죠. 이파리가 마이크로필라 계열이 훨씬 작고, 그런 다음에 이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필라와 다르게 월동이 아주 강합니다. 강원도 어디든, 국내에서는 어디든 실패한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월동이 아주 강하고, 양지가 바른 곳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양지만 바르다면 국내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번식도 아주 쉬운 품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품종을 정원으로 활용하기에 있어서 단점은 뭐냐면, 이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얀색으로 꽃이 펴서 붉은색으로 단풍이 든 다음에 꽃이 집니다. 목수국 품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색깔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색깔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핑키 윙키, 레드 윈스 옛날에 이런 품종도 있었고, 라임라이트, 그래피티, 핑클레이디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지만 화형이나 성장세의 디테일에서만 차이가 있지 꽃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심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동그랗게 피는 목수국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스캡 형태로 피는 목수국이라든지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개량돼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정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수국은 대부분은 그런 특징이 있다. 하지만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키우기 쉽기 때문에 군식을 한다거나 울타리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좋아서 여전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국은 아나벨 수국인데, 저희가 1차 개화가 끝나고 재개화를 촉진하기 위해 꽃을 다 자른 상태여서 꽃은 못 보겠지만 영상으로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해드릴 텐데, 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월동에 굉장히 강하고 또 동그랗게 피어서 마이크로필라와 목수국의 특징을, 장점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수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인지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목수국은 조금 지겹고 마이크로필라는 월동을 못하니까 이 아나벨 수국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벨 수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이파리가 언뜻 보면 마이크로필라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파리에 훨씬 더 힘이 없습니다. 이파리에 훨씬 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순이 세 갈래로 펴나가요. 아나벨 수국들은 마디에 세 갈래로 펴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나벨 수국이란 말은 유럽과 국내에서만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스무스 하이드렌지아라고 해서 약간 부드러운 수국이라는 해석하면 그런 영명으로 이제 불리우고 있는데, 이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하얀색의 꽃이 작고 약간 불도와 비슷했어요. 원래 원종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개량이 활발하게 되면서 인크레더블처럼 꽃이 제 머리보다도 큰 꽃을 개화를 한다던가, 진한 붉은 꽃을 피우는 루비 아나벨이라든지, 아니면은 핑크색 핑크 아나벨이나 키가 작게 크는 블랑셰트나 루베트 같은 품종들이 이제 개량이 되면서 이 아나벨만으로도 이제 수국 테마 정원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아나벨 수국은 번식은 어렵습니다. 아직 번식은 어려워서 가격이 다른 수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한다는 점은 아쉬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필라는 이제 파란색 꽃이 개화가 가능한데, 아나벨 수국은 파란색 꽃은 아직 없어요.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없고 흰색과 빨간색 안에서 크기나 화형에 따라 이제 품종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떡갈립 수국입니다. 떡갈립 수국은 이파리부터 다르죠. 이제 참나무 잎처럼 이렇게 핀다고 해서 외국에선 오크리프 하이드렌지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떡갈나무 수국 같다 그래가지고 떡갈립 수국이라고 불리는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수국이에요.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이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은 목수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촛불형으로 꽃이 피는,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목수국과 굉장히 유사한데, 어떤 다른 특징이 있냐면 이 넓은 이파리가 단풍이 져요. 붉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면서 여름에는 목수국처럼 꽃을 피고 가을에는 이렇게 붉은색 수국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국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이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목수국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이제 굳이 떡갈립 수국을 심을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이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풍의 특성과 또 요즘에는 하모니나 이런 것들은, 하모니라는 품종 같은 경우는 겹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풍성하게 피는 꽃들이 있어서 여전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주 흔하지도 않아서 내 정원에 희소성을 더하기에도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떡갈립 수국은 정원에 없으시다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그 수종들이 많이 없다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수국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등수국입니다. 등수국은 이제 큰 건 다 판매가 돼서 이제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등수국인데, 이 등수국은 다른 수국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넝쿨 식물입니다. 넝쿨 식물이어서 이제 기둥만 허락을 한다면 10m, 15m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세가 아주 좋은 수국이고요. 꽃은 레이스캡 형태로 라임색에서 흰색 꽃이 개화를 합니다. 다만 이제 목수국이나 뭐 다른 수국과는 다르게 개화량이 크기에 비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꽃보다는 이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량함, 이 규모감, 이런 빽빽한 그 청량함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사하게 뭐 이제 바위수국이라고 해서 로지엄이라던가 붉게 드는 수국들이 있는데, 그건 엄격한 의미로 수국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서, 다만 이제 분류학적으로 정확히 수국에 속하지 않으나 등수국과 굉장히 생태가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로지엄 같은 바위수국 계열들은 월동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는 이 등수국을 심으셔야 되고요. 이 등수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워낙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면, 지금 이 갈색으로 돼 있는 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면이 다 고작 한두 달 안에 자라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내가 만약에 보기 싫은 벽이 있다, 보기 싫은 기둥이 있다, 보기 싫은 펜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개체로 빨리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데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필라에 집중, 목수국에 집중, 등수국에 집중해서 이제 정원에 이제 심고 활용하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품종을 분류하는 설명만 해서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제 수국 매니아들이 워낙 많고 수국을 이렇게 많이 심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